안녕하세요.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흥미로운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 핫한 그 뉴스가 좀 하나 떴죠. 나는 솔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번 16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막판 라야방도 다 보고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2023년 10월 10일 오전에 이런 기사가 떴죠. 나는 솔로 16기 옥순 씨가 영숙 씨가 내 뒷말을 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겠다. 라는 게 이제 연예면 뉴스를 가득 채웠는데 그렇다면은 명예훼손 고소는 무엇인가? 뭐 대형 로펌까지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요게 어떤 형태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수행했던 찌양 고소 사건 제가 이제 실무 책임자로서 이제 고소 사건의 어떤 실무를 담당했었었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걸 보면은 이제 16기 옥순 씨가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리셨죠. 저도 뭐 마지막 방송이랑 라방도 같이 봤는데 실시간 접속 인원이 25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불꽃축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 최대 접속자가 한 13, 4만 명 정도 됐으니까 거의 그 2배 정도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얘기한 거는 왜 옥순 씨 입장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같은 기수 영숙분께서 라이브 방송으로 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한다.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뭐 유튜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나고 이제 큰 싸움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은 뭐 저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뭐 일면식도 없고 친분도 없습니다.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유사한 사건에서 뭐 처벌받은 사례라든지 판례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마 문제되는 명예훼손은 아마 정보통신망보호법 제70조의 명예훼손 규정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70조 벌칙이거든요.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 명예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항은 동일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내용이죠. 오늘 뭐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도 명예가 훼손됐으면 처벌을 하고 당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하면 더 크게 처벌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원래 형법상 명예훼손하고 좀 약간 달라요. 형법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와 제310조에 있는데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은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조금 더 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310조 위법성 조각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제307조 제1항이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이 생기기 전에 이거는 일종의 약간 공익제보자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문 기사 보도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많은 이들의 뭐 알 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보도를 했다면은 이 신문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뭐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 뭐 혹은 유튜브 통해서 워낙 이제 그 허위 사실들이 유포되거나 이로 인해서 명예훼손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 구성 요건을 다시 뭐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된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인터넷이죠, 인터넷. 뭐 유선이 됐건 뭐 인터넷이 됐건 아니면 뭐 모바일 메신저가 됐건 다 이제 그 정보통신이라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해야 된다는 구성 요건은 대부분 다 충족을 할 건데, 두 번째, 이게 이제 명예훼손죄하고 차이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인스타그램이 됐건 뭐 유튜버가 됐건, 그건 뭐 수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카톡, 예전에 뭐 찌라시 같은 것도 좀 유행을 했었으니까요.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거짓 사실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실제 이런 그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형법 307조 명예훼손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구성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건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요.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요. 공공연하다라는 거는 이제 공연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매체, 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라는 매체도 제가 이 영상을 올린 링크와 아니면 몇몇 검색어만 치면 누구든지 와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일반적으로 뭐 판례에서는 어떤 것들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뭐 다룬 적이 있는데, 1대1 카톡은이나 뭐 이런 쪽지는 뭐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 퍼뜨릴 목적으로 뭐 대화를 주고받았거나 영상을 올리거나 뭐 인스타그램 게시를 했다면은 그거 접속하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공연성의 요건을 대부분 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통 최초 유출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구성 요건으로는 이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나는 솔로의 16기 고소가 실제 이루어졌을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그러니까 영숙 씨가 옥순 씨를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제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 되었건 거짓이 되었건 이건 다 상관없죠. 사실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거짓을 얘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뭐 거짓 물건을 판매하는 아주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뭐 어떤 예전에 누군가를 때려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다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왜냐하면 대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는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필요 없는 정보가 알려져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된다면은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정통망법 명예훼손죄로 아마 구성 요건을 갖추어서 고소를 할 것 같고, 결국 이 옥순 씨가, 그러니까 영숙 씨의 얘기가 옥순 씨의 일을 처음부터 비방할 목적을 갖고 라이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스타를 비공개로 닫아놨다고 해도 이미 팔로워 수가 12만 명, 뭐 10만 명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비방할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장이 특정을 해야 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고소절차 준비하고 뭐 각종 수사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최소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결과가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사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저도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뭐 그 최신 그 판례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마치 내가 A인데 B인 것처럼 접속해서 아주 나는 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고 변태적인 성향이 있다 이런 거 글을 올린 경우에는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 뭐 8월에 처하되 2년간 징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형태로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 혹은 이제 BJ죠 방송 채널 운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재력가고 뭐 후원자인 양 뭐 징역도 몇 번 갔다 오고 바지 사장도 했다 아주 뭐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사실을 비방을 목적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통방법 명예훼손의 그 제 70조 제 1항 제 2항이 다 고소 들어가고 모욕죄도 고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한 내용이 사실도 있고 허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공연히 모욕을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각각 이제 구속 요건 특정이 이루어져서 이제 재판이 진행됐고 이 경우에도 징역 10월형 그리고 이에 대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이제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그 최신 판례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크리에이터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하시거나 이런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021년에 먹방 유튜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중 하나죠. 찌양 씨를 대리를 해서 악플러들을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선배 변호사님들과 함께 저는 이제 고소 댓글 작업에 약간 실무 책임자로서 같이 이제 악플러들을 2차례에 걸쳐서 고소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는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었는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보다는 구속 요건을 갖추는 게 좀 덜 엄격합니다. 그래서 댓글 게시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제 찌양 씨의 어떤 당시 은퇴 후 다시 이제 복귀한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왜 이제 거짓말을 했느냐 뭐 단순히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의 어떤 악플이 너무 심해서 고소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은 웬만하면 그 댓글 다는 것 자체를 좀 말리는 편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제 나한테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특히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공직으로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들은 이런 그 댓글 잘못 써서 뭐 고소 당한 다음에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면은 심각한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댓글을 안 쓴 지 거의 아주 오래됐고 특히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참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 더 기여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댓글 다는 것도 항상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컨텐츠를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뭐 나는 솔로의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유심 깊게 지켜볼 거고요.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뭔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풀어서 추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더욱 재미나고 핫한 이슈가 어떤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보카도 장두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